문재인의 통일 대북정책, 또 그것을 이어받은 윤석열, 권영세의 통일 대북정책은 국민과 함께한 통일이라는 것을 앞에 내세웁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이라니 그게 무엇인가?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던 이야기를 이들이 하고 있다. 문재인, 윤석열로 이어지는 이들은 2022년 8월 권영세는 우리에게 통일은 궁극의 목표이며 지상의 과제라고 했습니다. 2022년 8월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국민과 함께, 국제사회와 함께 통일 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 통일, 기반 조성,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2022년 9월 21일 정세현이 개회사를 한 학술대회에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추진해야 하고 이 통일 정책에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 남남 갈등을 고려할 때 국민 통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국민 통합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런 게 평화, 통일, 기반 조성, 기본법을 위한 것이다. 국민 통합이라는 거는. 2023년 1월 30일 통일부에서 통일 미래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거기에서 사회적 대화를 적극 반영하여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업그레이드하겠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밝힌 더 많은 이런 자료들을 보건대 국민이 참여해야 하는 과정은 뭐냐? 우선 몇 가지만 짚으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통일 정책, 그리고 이거를 규정한 평화, 통일, 기반 조성, 기본법 제정, 여기에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통일부에서 밝힌 것, 이런 걸 가지고 보면 먼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통일 플러스 센터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서 합의안을 도출합니다. 이 합의안은 뭐냐? 정부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하고 정부의 통일 정책과 부합하는 똑같은 합의안이 돼야 할 것이고, 이거를 지금까지 통일국민협약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국민이, 우리 5,100만을 봤을 때 소수의 국민이 사회적 대화를 해서 거기 참여해서 사회적 대화라는 걸 통해서 통일국민협약안을 도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플러스 센터는 사회적 대화의 하드웨어이고, 사회적 대화는 문재인, 윤석열, 권영세의 연방제 통일을 위한 중요한 무기다, 신무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통일국민협약안,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권영세가 국민에게 밝혔습니다. 2022년에서 2027년 통일부 성과관리 전략계획안, 이거 통일부가 2022년 8월에 발표한 건데, 통일부가 그간의 정책 성과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간의는 뭐냐? 문재인, 윤석열의 이런 뜻이 됩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통일국민협약안을 도출하고 사회적 대화를 확대하고 내실화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면 이게 어떤 통일국민협약안인가? 이거 권영세 통일부에서 밝힌 겁니다. 민간 주도 그리고 정부 지원이라는 이 원칙에 따랐다. 초정파 민간 추진기구인 통일비전 시민회의가 주도를 했다. 2018년에서 2021년 동안 2021년까지 4년 동안 무려 총 60번 60여 회의 사회적 대화를 수행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마련된 통일 대북정책 분야의 최초의 사회적 협약안을 도출했다. 이게 성과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권영세는 문재인이 유효한 통일국민협약안을 도출했다고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게 뭐냐? 연방제 통일의 3단계로 들어서서 가는 거다. 윤석열 정부가 이거 써먹겠다고 했습니다. 통일국민협약이라는 것은 시민의 합의로 도출된 거다. 물론 소수. 그런데 이게 어떤 뜻이라고 하냐 하면은 시민의 합의로 도출됐으니까 이거는 한반도 평화 통일 정책의 준거가 된다. 이거를 따라야 된다. 사회적 대화는 참여적 의사결정이고 바로 이 문재인의 성과라는 이게 통일국민협약을 도출했으니까 이거 한반도 평화 통일 정책의 이게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권영세 지금 정부에서 사회적 통일 대화를 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 이미 통일국민협약이 나왔는데 왜 또 하지 하고 궁금한 국민이 있을 텐데 그것은 단계가 있습니다. 앞에서 권영세 통일부가 밝혔듯이 최초의 통일국민협약이 나왔다. 다시 말해서 1단계 통일국민협약이 나왔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됩니다. 1단계 최초의 통일국민협약은 문재인 때 도출이 됐다. 그래서 지금 2단계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2단계는 앞으로 평화 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라는 걸 한다. 그래서 시민사회 차원의 통일국민협약 기본안 이거를 이제 도출해야만 한다. 이걸 이번에 이름은 시민사회 협약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윤석열 권영세가 이거 추진 중일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3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최종인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와 정부가 이 2단계 협약안을 논의해서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한 사회적 협약 이것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협약이라는 것은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국민, 정부, 국회 모두가 합의한 전 국민적 약속이다. 따라서 이 3단계가 나오면 이 사회적 협약이라는 게 나오면 이거는 통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된다. 마치 법과 같은 것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1단계, 2단계 사회적 대화가 다 그 교육받고 세뇌된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소수의 의사로 의사결정한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5,100만 국민의 뜻, 국민 주권주의를 대신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역적질인 겁니다. 그 다음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랬습니다. 윤석열 권영세 사회적 통일 대화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지금 그대로는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겁니다.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구나. 지금도 괜찮은 데가 아니고 지금 그대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그 뼈대가 북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합의, 자기들이 말하는 사회적 대화라는 걸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일부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업그레이드해서 그래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 방안으로 계승 발전시키겠다. 국민이 공감한다는 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동의해주면 예스 해줘야만 하니까 사회적 대화 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표도 밝혔습니다.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업그레이드 언제까지 할 거냐? 2024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30주년을 계기로 발표하는 게 목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 사회적 대화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주의를 형해화하는 것이고 사회적 대화를 기본법으로 만든다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중대한 국가체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윤석열 권영세 이들이 통일 정책과 관련해서 2024년 8월 15일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30주년에 뭔가 큰 잔치를 벌이든지 뭔가 큰 일을 벌이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1919년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인가 하면서 김정은이하고 같이 뭔가 해보고 싶어서 하다가 헛꿈을 꾸고 이제 그가 한 행위는 당연히 감옥 들어가야 되는데 이 후계자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어서 저러고 있는데 결국은 하는 수 없이 그 원조와 후계자를 동시에 감옥에 넣어야 하는가. 국민은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